보면은 이제 용도 지역 했고, 용도 지구 했고, 이번에 이제 용도 구역입니다. 용도 구역. 그다음에 용도 구역은 일단 개발 제한 구역, 시가와 조정 구역, 그다음에 도시자연 공원 구역, 수산자원 보호 구역이랑 여기 6번에 있는 입지 규제 최소 구역까지를 용도 구역 이렇게 부릅니다. 용도 구역. 그래서 총 5가지가 있는데 먼저 4가지 먼저 설명드릴 겁니다. 보시면은 페이지가 154페이지. 용도 구역이라고 되어 있죠. 용도 구역. 자, 용도 구역도 역시 용도란 말이랑 구역 요 두 단어가 결합이 되어 있는 건데 구역. 용도 구역을 어떻게 지정하죠? 관리 계획으로. 여기 있으면 다 싹 다 관리 계획으로 하는 겁니다. 용도 구역의 지정도 관리 계획으로. 그러니까 대상은 특광시군에 있는 토지를 대상으로 지정을 합니다. 특광시군에 있는 토지의 지역이 가장 넓은 곳이었고 지구나 구역은 지역보다 좁은 곳이라고 했죠. 그래서 지역은 관할 토지의 전부에 지정을 하는데 지구나 구역은 일부에다가 일부. 그 다음에 역시 요 용도라는 건데 요 용도는 앞에 우리 아까 용어의 정의에 다시 한번 가보면은 143페이지 거기 17번에 용도 구역이라고 돼 있죠. 거기 보면은 토지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용도 지역 및 용도 지구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거기 밑줄 따로 정함. 으로써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계획적 단계적 토지용 도모, 토지용의 종합적 고정 관리 등을 위해서 역시 관리 계획으로 결정을 합니다. 해서 보면은 그 밑에 뭐 그림이 쭉 나와 있는데, 자, 용도 지구는 아까 요 용도 지구는 지역을 도와주기 위해서 지정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용도 구역은 이건 그 목적을 따로 정하겠다라는 겁니다. 쓰임을. 즉 용도 구역은 관할 토지 일부에다가 지정을 하는데 각각의 용도 구역들마다 목적은 따로 정하겠다. 따로.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알아야 되는 건 용도 구역에서는 이 각각의 용도 구역들을 왜 지정하는지, 어떤 쓰임으로 지정을 하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종류들 한번 써보면은 첫 번째가 개발 제한 구역. 다시 뒤로 오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시가화 조정 구역. 세 번째는 도시자연 공원 구역. 네 번째가 수산자원 보호 구역. 그 다음에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은 제가 조금 이따가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자, 일단 종류가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 개발 제한 구역부터 한번 먼저 보죠. 자, 요거 용도 구역은 관리 계획으로 결정한다라고 했죠? 그럼 용도 구역을 지정하는 사람은 관리 계획의 결정권자가 지정하는 관리 계획 결정권자. 그래서 관리 계획 결정권자가 원칙은 시, 도, 대도시. 예외적으로 국장.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시, 도, 대도시가 지정하면 되는데 예외적으로 국장이 관리 계획을 결정하는 경우가 있었죠. 국장이 관리 계획 결정하는 경우가 첫 번째, 국장이 입안한 거. 두 번째 뭐였죠? 그래서 개발 제한 구역은 국장이 지정합니다. 거기 가로 1번에 맨 앞에 국장이라고 돼 있습니까? 밑줄. 맨 앞에 있는 주어가 지정하는 사람입니다. 국장은 도시의 밑줄, 무질서한 확산 방지. 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존하며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해서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국방부 장관의 요청에 의해서 밑줄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이나 변경을 관리 계획으로 결정합니다. 자, 개발 제한 구역은 여기 보니까 지정 목적이 첫 번째 도시의 무질서한 뭘 방지하죠? 확산을 방지합니다. 확산 방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국방부 장관의 요청에 의해서 보안상 목적으로 지정하는 게 개발 제한 구역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여기 부산이 있습니다.
부산에 있는데 이 부산이 바깥쪽으로 무질서하게 막 팽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개발 제한 구역을 지정하겠다라고 했죠. 어디다 지정하면 좋을까요? 그렇죠. 이렇게 지정하면 이렇게 개발 제한 구역을. 이게 여기다가 나무를 심어가지고 이렇게 띠를 두르는 겁니다. 이게 그린벨트의 유래죠. 그린벨트. 이걸 그린벨트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구역이 있지만 이 부산이라는 도시가 점점 커 나가려고 하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도시 외곽 지역에다가 이렇게 개발 제한 구역이라는 걸 지정해서 이 바깥으로는 나가지 마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그린벨트에다가 나무를 심어 놓으니까 최소한의 녹지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순기능도 가지는 거죠. 이게 개발 제한 구역입니다. 두 번째, 국방부 장관의 요청에 의해서 보안상 목적으로 지정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어디다 지정하면 될까요? 군부대. 해운대 53사단 뒤에 보면 장산 있죠. 거기 개발 제한 구역입니다. 개발 제한 구역. 군부대 주변에 개발이 돼버리면은 뭐 60층짜리 건물이 올라가는 겁니다. 해가지고 59층, 60층을 위에 계신 분들이 분양받아서 맨날 구경하는 거죠. 뭐 하는지.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데서 제한하는 거. 이게 개발 제한 구역이다라는 거. 이렇게.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은 시가와 조정구역이 나오는데 이건 설명이 좀 필요하니까 놔두시고 가로 3번에 수산자원보호구역 먼저 보죠. 수산자원보호구역은 누가 지정하죠? 해양수산부 장관. 아까 관리계획을 수산자원보호구역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결정한다라고 했었죠. 말 그대로 직접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을 요청을 받아 수산자원을 보호, 육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공유수면이나 그 뒤에 밑줄, 그에 인접한 토지. 그래서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말 그대로 수산자원을 보호, 육성하기 위해서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수산자원이 뭐죠? 굴, 미역, 전복, 다시마, 고등어 이런 것들. 얘네들을 보호하고 육성하면 키우겠다라는 거. 키우면 양식업 많이 하면 되겠죠. 어디다 지정하면 좋을까요? 그 당연히 바다에 지정하겠죠. 뭐 땅에 지정하는 건 아니겠지. 양식업 많이 하는데요. 남해안이라든지 서해안의 요 밑에 일대 이런 데다가 지정하는 겁니다. 요게 수산자원 보호구역. 이렇게. 근데 바다에만 공유 수면은 바다나 호수를 말하는 건데 바다에만 지정하는 게 아니라 그에 인접한 토지에도 지정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말 그대로 수산자원을 보호, 육성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곳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도시자연공원구역. 자, 관리계획을 원칙적으로 결정하는 사람 누구죠? 시, 도, 대도시. 그래서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시, 도, 대도시가 지정합니다. 시, 도, 대도시가. 이렇게. 그래서 시, 도, 대도시 시장은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거기 밑줄하죠. 식생이 양호한 산지의 개발을 제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이나 변경을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지정 목적이 식생이 양호한 산지에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 지정하는 게 도시자연공원구역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왜 지정하냐라는 건데, 자, 이거 좀 지워보고. 주말이 돼가지고 이제 바람도 쐴 겸 뒷산에 등산을 갑니다. 저도 요새 이제 등산을 하고 있습니다. 등산을 시작한 이유가 이 시계가 너무 사고 싶었는데 제 돈으로 제가 사지만 그래도 왠지 이유 없이 사면 과소비 같고 죄책감이 들어서 운동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주말에 이제 산에 가는데요. 저번 주에도 산에 갔다가 앞에 사람이 너무 안 가는 겁니다. 너무 안 가가지고 옆에 새끼리 보이길래 그쪽으로 발을 디뎠는데 가을이 되고 이제 낙엽이 많으니까 낙엽이 엄청 쌓여가지고 미끌렸습니다. 넘어져서 지금 팔이 아파 죽겠는데 아픈 티를 내면 부끄러우니까 빨리 뛰어갔죠. 뛰어가지고 보니까 팔이 다 까져가지고 아무튼 이 산에 올라간 겁니다. 산에. 근데 이 산은 뭐 나무들이 있죠. 나무들이 있는데 중간중간에는 병든 나무도 있고 고사해가지고 쓰러져가는 나무도 있고 이런 나무들이 쭉 있는 겁니다. 소나무 이런 것들이 막 수종도 섞여가지고 오만 나무들이 있습니다. 여기 가가지고 우리가 이 산은 정말 식생이 양호하구나 라고 표현을 합니까? 그러진 않죠.
뭐 소나무들 쭉 있는데 이런데 그런 데는 별로 식생이 양호하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여기는 수령이 30년, 40년씩 된 전나무, 편백나무 이런 것들이 군락을 이뤄가지고 쭉 위치한 곳입니다. 이런 데 가면 우리가 식생이 양호하다라고 표현합니까? 요런 데입니다. 요런 데. 도시 지역 안에서 30년, 40년씩 오래된 나무들이 이렇게 군락을 이루어서 있는 곳. 요런 데가 어딜까요? 휴양림이라든지 수목원 같은데. 이런 것들의 개발을 제한하겠다라는 거. 그래서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 휴식 공간을 제공하도록 하는 게 이 도시자연공원구역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왜 지정하는지 따로 정한다라고 했는데 그 용도를 이 각각의 개발 제한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이렇게 쓰이는 겁니다. 이렇게. 이러한 목적으로 지정을 한다는 거. 그러면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이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를 한번 보죠. 자. 관할 토지 전부에다가 일단 1차적으로 용도 지역을 지정을 합니다. 여기는 주거지역, 여기는 상업지역 이렇게 전체 토지에다가. 근데 이 주거지역의 기능이 떨어져 있으면은 그 위에다가 용도 뭘 지정하죠? 지구를 이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를 지정했는데 기능이 안 올라가면 하나 더 지정해도 됩니까? 용도 지구는 중복해서 지정할 수가 있다라는 거. 근데 지역은 중복이 안 되죠. 그 다음에 지구는 지역을 도와주기 위해서 지역 위에다가 지정하는 겁니다. 근데 구역은 지역, 지구와는 관계없이 그 쓰임을 따로 정하겠다라는 거. 그래서 개발 제한 구역, 만약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가 필요한 곳이 여기다 라고 하면은 지역 위에, 지구 위에 지정하는 게 아니라 독자적으로 그 목적이 필요한 곳에다가 이렇게 지정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지역은 관할 토지 전부에 지정을 하지만 지구나 구역은 보시다시피 일부에다가 지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지구는 지역 위에다가 지정하는 겁니다. 근데 구역은 그 쓰임이 필요한 것에 독자적으로 쓰이기 위해서 지정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용도 지역, 지구, 구역. 아까 저 용어의 정의에 그림이 있었는데 이런 그림입니다. 그림. 그 다음에 이제 설명 안 드린 게 요 시가와 조정구역이죠. 맨 앞에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시도지사. 여기는 대도시 시장이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시도지사가. 원래는 시, 도, 대도시가 관리계획을 결정하지만 요 입지 규제 최소 시가와 조정구역은 시도지사가 그래서 시도지사가 지정을 한다는 거. 이것도 규제가 엄청나게 강한 곳입니다. 보면은 시도지사는 직접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을 받아 도시지역과 그 주변 지역의 밑줄, 무질서함 뭘 방지하죠? 시가화를 방지. 하고 계획적 단계적 개발 도모하기 위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그 기간이 뭐냐면 동그라미 2번에 기획 보이십니까? 시가와 유보 기간 및 실효 거기 5년 이상 20년 이내 미출. 다시 올라가 보시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시가와를 유보 동그라미 유보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시가와 조정구역의 지정이나 변경을 역시 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하는 거죠. 근데 시가와 조정구역은 국장이 결정하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네. 거기 밑에 니은에 국가계획과 연계미출. 국가계획과 연계해서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이 필요할 때에는 국장이 직접 관리계획으로 시가와 조정구역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해서 여기 이제 다 나왔죠. 원칙은 관리계획은 시, 도, 대도시가 결정을 합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국장이 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경우가 첫 번째 국장이 입안한 거, 두 번째는 개발 제한 구역, 세 번째는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시가와 조정구역의 지정이 필요할 때, 이럴 때. 그 다음에 수산자원보호구역은 누가 결정하죠? 해양수산부 장관이. 이러한 것들이 용도구역을 지정하는 사람, 다른 말로 하면 관리계획의 결정권자다라는 거. 그 다음 시가와 조정구역은 도시지역과 그 주변 지역의 무질서한 뭘 방지하죠? 시가화를 방지하는 게 시가와 조정구역입니다. 그러면 무질서한 시가화가 뭔지를 알기 위해서는 질서 있는 시가화가 뭔지를 먼저 알아야겠죠? 자, 이거 좀 지워보고. 자, 여기 서울이 있습니다. 서울 주변에 A라는 신도시가 만들어진다라고 해보죠. 이렇게. 자, 이러한 신도시가 만들어지고 이게 이제 시가화가 되어져 나가는 겁니다. 이럴 때 질서 있게 시가화가 되는 모습은 이렇게 도시 중심부를 기준으로 해서 동심원을 그리면서 커 나가는 거. 이게 질서 있는 시가화입니다.
그래서 잔잔한 호수에 돌 던졌을 때 파장이 퍼져나가듯이 이렇게 시가화가 되는 게 가장 이상적인 모습인데 도시라는 게 그렇게 성장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A라는 신도시가 만들어지고 나면 이 A라는 신도시는 1번, 2번, 3번, 4번 중에 어디로 커 나가려고 할까요? 1번 쪽으로. 큰 도시 쪽으로 붙으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회생활 할 때 돈 많고 권력 있는 사람이랑 친하게 지내듯이 마찬가지죠. 이것도. 그래서 이쪽으로 모든 물자가 왔다 갔다 하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이쪽으로 급격하게 시가화가 되는 거. 이게 이거 무질서한 시가화입니다. 동심원을 그리면서 커 나가야 되는데 한쪽으로만 삐쭉 튀어나가는 거죠. 이러한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아까 얼마였죠? 5년에서 20년 이내의 기간 동안 시가화를 어떻게 하죠? 유보 동그라미 친 게 유보. 이렇게 누가 도망가셨네. 제가 뭐 말 빠른 거 인정. 말 빠른 거 인정하는데 지금 빨리 말하는 부분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나중에 책 기본서 나오면은 제가 다 밑줄 쳐드릴 겁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일단은 요 입문서니까 간단하게 보기 위해서 말하는 건데 조카들도 제 동생이랑 같은 집에 같은 동네 살아가지고 조카 집에 자주 가는데 귀찮게 동화책을 읽어 달라는 겁니다. 해가지고 엄청 빨리 읽었더니만 사실 너무 빨리 읽는다고. 괜찮습니다.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니까. 지금 중요한 건 천천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망가면 안 됩니다. 도망가지 마시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쪽으로 시가화가 급격하게 될 것 같으니까 이 시가화를 일정 기간 동안 유보시키겠다라는 겁니다. 여기를 시가화 조정구역 이렇게 지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일정 기간 동안 시가화를 유보시켜야 됩니다. 그 기간이 5년에서 20년 이내의 기간 동안. 그러면 자 이쪽으로 시가화가 될 것 같아서 여기를 막아놨습니다. 그러면 이 도시는 성장을 할까요? 성장을 멈출까요? 해야겠죠. 뭘 또 멈춥니까? 해야지. 신도시를 만들었는데. 그럼 이쪽을 막아놓으면 다른 쪽으로 이렇게 시가화가 돼요. 다른 쪽으로. 이렇게 시가화가 다른 쪽으로 충분히 되고 나면 이 시가화 조정구역을 해제를 합니다. 막아놨던 걸 풀어주면은 이쪽으로 급격하게 시가화가 되겠죠. 뚝에다가 물을 가둬놨다가 터트리면 이쪽으로 물이 팍 쏟아져 나오듯이 이렇게 시가화가 되면서 질서 있게 시가화가 되는 걸 유도하는 게 시가화 조정구역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일정 기간 5년에서 20년 이내의 기간 동안 시가화를 유보시켜 둔다라는 거. 이게 시가화 조정구역이다라는 거예요. 시가화 조정구역. 이렇게.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시가화 유보 기간 및 치료라고 나오는데 기역에 국장이 해당 도시지역과 주변 지역 안의 인구 동태, 토지용 상황 및 산업 발전 상황 등을 고려해서 5년 이상 20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한다라고 돼 있죠. 그 다음에 니은에 하기 전에 지금 기역에 국장이라고 돼 있는데 국장뿐만 아니라 관리계 결정권자갑니다. 그리고 시가화 조정구역을 지정하는 것도 관리계획으로 하고 유보되는 기간 역시 관리계획으로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지정할 때 관리계획으로 하면서 그 관리계획의 내용 안에 얼마 동안 유보시킬지가 들어갑니다. 지정하는 것도 관리계획으로 유보되는 기간도 관리계획으로 반드시 뭐 20년을 유보시킨다 그런 거 아닙니다. 5년이나 20년 이내의 기간 안에서 뭐 인구 동태라든지 산업발전 상황 등을 고려해서 정하게 됩니다. 지정하는 사람이. 그다음 니은에 보면은 시가화 조정구역 지정에 관한 관리계획 결정은 유보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 쭉 밑줄 할까요? 유보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 효력을 상실한다라는 거. 자 여기 시가화를 유보시키기 위해서 시가화 조정구역으로 지정했죠. 그럼 이 시가화 조정구역 지정에 관한 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유보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 효력을 상실합니다. 앞으로 책을 읽다 보면은 다음 날이라는 글자가 상당히 많이 나올 겁니다. 다음 날인 글자가. 그래서 실효, 해제 이런 말 나오면은 그 앞에는 항상 다음 날이 붙어 있을 겁니다. 뭔지 몰라도 일단 다음 날 나오면은 실효나 해제 나오면은 다음 날 따라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이 다음 날이 뭔지는 제가 2월달 첫째 주 강의에서 말씀드릴 겁니다. 2월달 첫째 주 개발법의 환지 방식에 가면은 이게 가장 중요하게 쓰입니다. 다음 날이. 이 다음 날은 사실은 이제 민법 내용입니다. 우리가 안 배우는 민법이 있습니다. 기간의 계산이라는 게 그 부분에 나오는 게 요 다음 날이라는 겁니다. 다행스럽게 제가 민법도 잘하니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 다음 날은 일단 실효나 해제 이런 거 나오면은 다음 날이 따라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가와 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관리계획 결정이 언제 실효되냐라는 겁니다. 실효. 효력이 상실되니까 유보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 효력을 상실합니다. 유보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 그 다음에 뭐 나머지 내용도 읽지 마십시오. 고시해야 한다. 그건 나중에. 요까지가 일단 용도구역들입니다. 용도구역. 그 다음에 옆에 입지 규제 최소구역이 나오죠. 요거 보기 전에 다시 한번 복수해보고. 용도구역은 관할 토지 일부에다가 그 쓰임은 따로 정합니다. 그래서 종류가 개발제한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도시자연보호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첫 번째,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 뭘 방지하죠? 확산 방지. 개발 제한 구역은 도시가 무질서하게 바깥으로 팽창하는 걸 막기 위해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시 주변에 띠처럼 나무를 심는 거죠. 그게 개발 제한 구역. 두 번째는 국방부 장관의 요청에 의해서 어떤 목적으로?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 누가 지정합니까? 국장이. 그 다음에 시가와 조정구역은 도시 지역과 그 주변 지역의 무질서한 뭘 방지하죠? 시가화 방지 하기 위해서 일정 기간 동안 시가화를 뭐 하죠? 유보시킵니다. 그 일정 기간이 5년에서 20년. 이런 숫자는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5년에서 20년 이내의 기간 동안 시가화를 유보하기 위해서 원칙은 누가 지정하죠? 시도지사가. 다만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지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국장이 지정을 합니다. 그다음에 도시자연보호구역은 도시 안에서 식생이 양호한 산지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 그로 인해서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거죠. 이거 누가 지정합니까? 시도, 대도시. 그다음에 수산자원보호구역은 말 그대로 수산자원을 보호, 육성하기 위해서 공유수면이나 그에 인접한 토지에 지정을 합니다. 누가? 해양수산부 장관이. 이게 용도구역. 그러니까 이건 시험에 나올 게 없습니다. 나올 게. 그 다음에 용도구역을 지정하는 이유도 규제하려고. 행위 제한하려고. 그 행위 제한은 개발 제한 구역은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라는 법에서 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합니다. 자, 우리가 부동산 공법 안에 6개의 법률이 있다고 했죠? 그 6개의 법률에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6개의 법률이 뭔지 모르겠습니까? 국계법, 개발법, 정비법, 농지법, 건축법, 주택법 안에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에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라는 법이 없었죠. 시험 범위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개발 제한 구역의 행위 제한은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라는 법에서 정하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자, 도시자연공원구역의 행위 제한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합니다. 역시 우리 시험 범위 아니죠. 수산자원보호구역은 행위 제한을 수산자원관리법이라는 법에서 정합니다. 역시 우리 시험 범위 아니죠. 그래서 요 세 군데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의 행위 제한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끝. 법률 명칭을 알 필요도 없습니다. 근데 요거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우리 책에 가끔씩 나옵니다. 줄여서 개특법이라고 합니다. 개특법.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가끔 나올 겁니다. 그런 법이 있다라는 것만. 그다음에 요 시가와 조정 구역의 행위 제한은 국계법에서 정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행위 제한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시험에 나오면은 거의 대부분이 이게 나오는 거예요. 다른 건 시험에 낼 게 없으니까. 주로 시험에 나오는 건 요거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보호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누가 지정하는지. 그건 용도구역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지정하는 사람이 관리계획의 결정권자다라고 했죠. 그래서 관리계획 결정권자, 예외적으로 국장이 관리계획 결정하는 경우로 시험에 많이 출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용도구역 자체만 가지고는 문제를 내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내용이 없으니까. 해서 주로 나오면 이거 시가와 조정구역. 이렇게. 그 다음에 최근에 많이 나온 게 옆에 입지 규제 최소구역. 요걸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용도구역은 문제 나오면 누가 지정하는지, 그 다음에 시가와 조정구역 안에서의 행위 제한이 나올 겁니다. 아니면은 옆에 있는 입지 규제 최소구역, 요걸 출제를 합니다. 자, 입지 규제 최소구역 한번 보자. 입지 규제 최소 구역.
자, 여기 입지 규제 세수 구역도 용도 구역이라고 했죠? 요 구역은 용도 구역할 때 그 구역입니다. 용도 구역할 때. 이걸 왜 따로 써놓냐면은 이거는 나중에 만들어졌습니다. 입지 규제 세수 구역은. 그리고 입지 규제 세수 구역은 지금 현재로는 2024년까지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을 만들 때 법에다가 유통기간을 정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한시법이라고 부릅니다. 한시법. 요때까지만 효력이 있다라는 거. 뭐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이제 월드컵을 개최하는 거죠. 그럼 월드컵 기간 동안에는 10부제를 하겠다.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겁니다. 그럼 이거 월드컵 기간이 끝나면 이제 효력이 상실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한시법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요것도 지금 현재는 2024년까지 효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봤던 용도구역들. 개발 제한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 도시자연보호구역 이런 것들은 보통은 규제를 하는 거였죠. 근데 지금 여기 보니까 입지 규제 최소구역은 규제를 어떻게 하죠? 최소화하는 것. 즉 규제를 완화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성격이 조금 다른 거죠. 완화. 그러면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게 요 입지입니다. 입지. 여기서 규제 완화를 하는 용도 구역이다라는 겁니다. 요 입지가 어디냐면 구도심입니다. 구도심. 구도심이나 원도심이라고 부르는 곳들. 즉 여기는 원래 개발이 되어 있던 곳입니다. 이제 막 개발이 시작되는 곳이 아니라 원래 개발이 되어 있던 곳. 부산으로 따지자면 저 남포동 이런데. 남포동. 시청이 있던 곳이죠. 아니면은 뭐 요런 서면 같은데. 오래전부터 도심지 역할을 하던 곳입니다. 아니면 부산역 주변 요런데. 요런 데인데 지금은 그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도심지의 역할을 많이 상실한 거죠. 해서 여기를 개발을 해야 되는데 너무 오래전에 개발이 되다 보니까 지금의 건축 규제를 그대로 갖다 대면 개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건물을 지을 때 요구되는 사항이 40년 전이랑 많이 달라진 거죠. 차량도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필요한 주차 대수가 일단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남포동 이런 데 가면은 주차하기 너무 힘들죠. 그러니까 약속 장소를 정할 때 그런 데 안 가는 겁니다.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주차 대수부터 아니면 건물과 건물 사이 거리 이런 것들이 다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건축 규제를 그대로 갖다 대면 개발을 할 수 없으니까 몇 가지 적용 안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몇 가지 적용 안 하고 규제를 완화해 줄 테니까 요거 다시 한번 살려보자라는 겁니다. 그게 입지 규제 최소구역입니다. 입지 규제 최소구역. 그래서 거기 155페이지 매니에 가로 1번이라고 돼 있는데 거기 잘못돼 있으면 가로 1번에 국장 그거 지워버립시오. 예전에는 요 입지 규제 최소구역을 국장만 지정했습니다. 국장만. 근데 지금은 국장만 지정하는 게 아닙니다. 요거. 자. 입지 규제 최소구역 어떻게 지정하죠? 여기 있으니까 관리 계획으로 하는 겁니다. 그럼 지정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그래서 그 국장 지우고 거기 도시, 군, 관리 계획의 결정권자. 근데 굳이 여기 이렇게 좀 자세하게 필기하고 할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기본서 나오면 기본서를 봐야 되니까. 기본서에는 이거 똑바로 써져 있습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권자가 입지 규제 최소구역을 지정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예전에는 국장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권자는 도시지역에서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증진시켜 도시정비를 촉진하고 지역 거점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과 그 주변 지역의 전부나 일부를 입지 규제 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1번에 보면은 그 박스 있죠? 박스를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구도심입니다. 구도심, 원도심 이렇게 부르는 거. 이런 거 일일이 외우는 거 아닙니다, 이거. 읽어보시면 됩니다. 여러 번 읽어보면은 대충 찍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에 보면은 기본 계획에 따른 도심, 부도심 또는 생활권의 중심 지역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 도시군 기본 계획을 보면 관할 구역에 도심, 부도심을 정합니다. 그래서 부산 같은 경우에는 도심이 한 2군데 있습니다. 2군데 정도. 서면이나 뭐 남포동 이런 데 도심이 있으면은 외곽 지역에 부도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도시 규모가 작을 때는 도심만 있으면 되겠죠. 근데 도시가 점점 성장을 해 나가면서 이런 외곽 지역들, 개발이 안 돼 있던 짝들을 싹 밀어버리고 부도심 만들고 부도심 만들고 부도심 만들고 부도심 만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도로를 연결하면서 도심과 부도심을 이렇게 연결을 하는 거죠. 이러면서 이제 도시가 성장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근데 도시라는 게 아까 무한정 팽창을 할 수는 없겠죠. 이렇게 외곽 지역들, 개발이 안 돼 있던 땅들까지 다 개발이 되고 나니까 이제 새롭게 개발할 땅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떡하지 하는 거죠. 도시가 개발을 멈출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 하자, 여기.
원래 도심지 역할을 하던 곳, 남포동 이런 데입니다. 남포동. 이런데 남포동은 예전부터 시청이 있었고 거기는 중심지 역할을 하던 곳이죠. 근데 지금은 시청도 이전하고 하면서 많이 낙후된 지역으로 바뀐 겁니다. 이걸 방치하는 게 아니라 규제를 완화해 주면서 여기 다시 한번 살려보자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 그 뭐 롯데에서 뭐 건물도 짓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게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이다라는 거. 도심과 부도심 원래 중심지 역할을 하던 곳입니다. 그다음 이번에 보면은 철도 역사 부산역 주변 그다음에 터미널 사상 터미널 생각하시면 됩니다. 버스 터미널 주변 하나같이 되게 오래전부터 중심지 역할은 했지만 지금은 보기에 많이 낙후된 지역이죠. 그다음에 항만 공공청사 문화시설 공공청사 대표적인 게 시청 같은 것들. 지방에 가보면은 대부분 시청이 있는 곳이 중구입니다. 중구. 부산에도 저기 예전에는 저쪽에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보통 이제 지방에 가보면은 시청이 있는 곳이 중구가 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 주변에 가면 맛집도 많죠. 오래 전부터 한 30년, 40년씩 전통을 가진 맛집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중심지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근데 지금은 낙후되어 있다라는 거. 거기를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 그다음 3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1km 이내에 위치한 지역. 환승역입니다. 환승역. 많은 노선이 만난다라는 건 그만큼 거기가 중심지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4번째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정비법. 이거 정비법이 뭐라고 했죠? 이거 재개발 재건축 사업 하는데 도시민 주관적 정비법이 정비사업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라고 했죠? 이런 데서 말 그대로 노후불량 건축물, 오래된 건물들이 밀집한 주거지역이나 공업지역으로 정비가 시급한 지역. 정비한다라고 했으니까 새롭게 개발하는 게 아닙니다. 고쳐 쓰는 겁니다. 고쳐 쓰는 거. 오케이. 그 다음에 5번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런 사업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도시재생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벽에다가 벽화 칠하고 막 이런 겁니다. 벽화 그리고 이런 거. 부산역 광장 지금 정비했죠. 안 가보시나? 저는 매주 가서 부산역을 한동안 그 광장을 막아놓고 그 정비했습니다. 이거 그때 앞에 붙어있던 게 부산역 광장 뭐 도시재생 사업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도시재생 사업. 이 도시재생 사업이라는 게 문재인 정부 부동산 공약입니다. 첫 번째 공약.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는 기존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비판하면서 들어선 거죠.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때 4대강 사업 이런 것들을 비판하는 겁니다. 해서 우리는 절대로 대규모 토목공사를 하지 않겠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서 말 그대로 재생, 다시 고쳐 쓴다 이 말은 고쳐 쓴다. 그래서 대규모로 막 새롭게 개발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낡은 곳들을 재생시키겠다라는 거. 요게 도시 재생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게 따라서 만들어진 법이 거기 5번에 있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라는 법입니다. 이렇게 도시재생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해서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중 도시경제 기반형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 지역 이렇게 있는데 아무튼 도시재생 사업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가 그냥 구도심이다라는 거. 즉 새롭게 개발하는 곳이 아니라 원래 개발이 되어 있던 곳입니다. 여기는 그 개발이 되어 있던 곳을 규제를 완화해 주면서 개발을 유도하는 거. 정비가 주 목적입니다. 새롭게 개발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런 데가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이다라는 거. 그다음에 가로 2번에 입지 규제 최소 구역에서는 계획을 하나 만듭니다. 그게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입니다. 그래서 가로 2번에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에는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의 지정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된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자, 이 구도심 중에 어디를 개발할지를 먼저 지정을 합니다.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을 지정을 하고 나서 이 지정된 입지 규제 최소 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규제에 관한 내용을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으로 정합니다. 계획으로. 자, 입지 규제 최소 구역 지정 어떻게 했죠? 관리 계획으로. 그러면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 수립하는 건 어떻게 할까요? 관리 계획으로. 계획 수립도 관리 계획으로. 지정하는 것도 관리 계획으로, 계획 수립도 관리 계획으로. 저기 6번에 있는 거니까. 6번에. 그러니까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을 지정하고 여기서 규제를 완화해 주겠다라고 했죠. 그 규제 완화에 관한 내용이 여기 들어가는 여기 건폐율 용적률을 얼마나 해줄지 어떤 건물 짓게 해줄지 이런 것들을 여기 계획에 넣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로 2번에 보면은 자 지정 대상 지역은 시험에 몇 번 나온 적이 있는데 아직 계획은 나온 적이 없지만 뭐 언제든지 출제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해서 보면은 1번에 건축물의 용도, 종류, 규모 등에 관한 사항 그 옆에다가 한마디 쓰죠.
건축 제한이라고. 건축물의 용도, 종류, 규모 이걸 건축 제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나올 때도 건축 제한이라고 나오는 경우도 있고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규모 이렇게 출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똑같은 말입니다. 이 같은 말이라는 걸 알아야 문제가 풀리겠죠. 그래서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규모 이걸 다른 말로 건축 제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입지 규제 최소 구역에서 어떤 용도, 종류의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 어떤 규모로 지을 수 있는지 이걸 여기서 정하겠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높이 이런 것들. 입지 규제 최소 구역에서 건폐율이나 용적률은 얼마를 적용받을지, 높이는 어디까지 지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규제한다라는 거. 그다음에 세 번째는 간선도로 등 주요 기반시설을 확보해 가는 사항이 이렇게 나오는데 뭐 계획의 내용은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아직까지. 자, 여기 규제 완화해 준다고 했죠. 입지 규제 최소 구역에서는 규제를 완화합니다. 근데 무턱대고 규제를 완화하는 게 아니라 해당 지역의 기반 시설이 얼마나 확보되어 있는지를 보고 그 기반 시설이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규제를 완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3번에 주요 기반 시설 확보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개발을 하기 위해서 용도 지역 같은 걸 바꿔야 될 수도 있습니다. 뭐 용도 지역, 용도 지구 뭐 이런 것들 지구 단위 계획 아직 안 배웠으니까 놔두시고 이러한 내용들. 즉 규제 완화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서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이라는 걸 수립하겠다라는 거. 이렇게. 그다음에 가로 3번 이런 건 됐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내용 뭐 됐습니다.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이다라는 거. 그래서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은 용도 구역의 일종으로서 규제를 완화해 주는 곳입니다. 그리고 개발을 새롭게 시작하는 곳이 아니라 구도심. 원래 개발이 되어 있던 곳들. 여기를 개발하기 위해서 먼저 입지 규제 최소 구역으로 지정을 하죠. 그 다음에 규제 완화에 관한 내용을 정하기 위해서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이라는 걸 수립합니다. 그러면 지정된 입지 규제 최소 구역에서 내가 건물을 건축할 때에는 요거 계획에 맞게 규제에 관한 걸 요걸로 정하고 있으니까 입지 규제 최소 구역에서는 요 계획에 따라서 건축 행위를 하고 한다라는 거. 계획으로 규제를 하기 위해서 이 수립하는 겁니다. 계획을. 여기가 용도 구역 중에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이라는 거.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그 다음에 156페이지에 5번에 보면은 지구 단위 계획과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게 나오죠. 엄청 중요하죠, 엄청.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도 시험에 거의 매해 출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요거는 하다가 중간에 끊기가 그러니까 좀 쉬었다가 보도록 하죠.